서울에는 먹을 것도 많고 가면 영화 속 미래 기술처럼 말하는 즉시 통역이 이루어집니다. 최근 구글이 공개한 실시간 통역 기술 시연 장면은 단순한 기술 발표를 넘어 전 세계, 특히 교육열이 뜨거운 한국 사회에 거대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공식적인 수치가 다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말이 끝나기를 초조하게 기다려야 했던 과거의 방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이 매끄러운 연결은 인류가 수천 년간 넘지 못했던 바벨탑의 저주가 마침내 풀리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두려운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정말 영어 공부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온 것인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외국인과의 대화에서 언어의 장벽이 완벽히 사라진다면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 성인 어학원, 해외 연수까지 쏟아부었던 그 막대한 자본과 시간은 과연 무엇이 됩니까?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이 투자가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공포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한국 사교육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성능 좋은 번역기 하나가 추가된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번역의 품질이 아니라 번역이 대화의 속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통역은 특정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사용하는 공기 같은 기능이 됩니다. 과거 스마트폰의 등장이 MP3 플레이어와 디지털 카메라 시장을 순식간에 집어삼켰듯 실시간 통역 기술은 기존의 언어 관련 산업 구조 전체를 재편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눈부신 기술적 마법 뒤에 숨겨진 차가운 경제적 진실,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그 마법 같은 기술은 사실 우리에게 익숙했던 긴 인내의 시간들을 비웃는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까지 그토록 어색하고 느린 번역기를 참고 견뎌야만 했을까요? 해외여행이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서 번역 앱을 켜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화면에는 분명 실시간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눈치를 보며 어색한 침묵을 견뎌야 했던 그 답답한 경험 말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기존 번역 기술이 가진 태생적 한계, 즉 분절된 구조에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물리적으로 떨어진 세 개의 서로 다른 공장을 거쳐야만 하는 비효율적인 생산 라인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 공장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글자로 받아쓰는 음성 인식 STT 공장입니다. 여기서부터 첫 번째 지연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받아쓰기를 위해서는 문장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전체 문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장은 이렇게 만들어진 텍스트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기계 번역 공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파파고나 구글 번역의 엔진이 가동되는 곳이죠. 문장 구조를 분석하고 적절한 단어를 찾는 과정에서 두 번째 지연이 누적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장은 번역된 텍스트를 다시 기계음으로 읽어주는 음성 합성, TTS 공장입니다. 이 세 공장을 각각 거칠 때마다 레이턴시, 즉 지연 시간이 겹겹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느꼈던 그 답답함의 실체는 바로 이 누적된 시간의 벽이었습니다. 수초씩 끊기는 대화 속에서 인간의 감정과 호흡은 조각 나버렸고 기술은 소통의 도구가 아닌 또 다른 장벽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혁신은 단순히 각 공장의 속도를 조금 올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비효율적인 생산 라인 자체를 완전히 폭파하고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하려는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구글은 이 비효율적인 생산 라인을 보수하는 대신 아예 공장 전체를 허물고 새로운 설계를 택했습니다. 경쟁 기업들이 각 단계의 속도를 0.1초라도 줄이려 발버둥 칠 때 구글은 중간 단계를 통째로 건너뛰는 스피치 투 스피치라는 파격적인 경로를 개척한 것입니다. 이 혁신의 심장부에는 제미나이와 같은 오디오 네이티브 멀티모달 모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인간의 말을 단순히 글자로 치환하는 것이 아니라 말에 담긴 리듬과 억양, 떨림, 그리고 말하는 속도와 같은
음성적 본질을 데이터 그 자체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악보를 하나하나 분석하기보다 멜로디의 선율과 분위기를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AI는 이제 텍스트라는 걸음망을 거치지 않고 음성에 담긴 핵심 정보와 화자의 감정적 뉘앙스를 종합하여 곧바로 다른 언어의 음성으로 재구성해냅니다. 기존 방식이 여러 개의 정거장을 거치며 시간을 허비했다면 새로운 기술은 입구에서 출구까지 단 하나의 신경망을 타고 흐르는 일체형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변환 과정에서 발생하던 지연 시간은 마법처럼 사라졌고 우리는 비로소 기계음이 아닌 인간의 호흡에 가까운 통역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기술의 핵심은 단순히 단어를 옮기는 번역기 아닙니다. 말 속에 숨겨진 의도와 미세한 결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소통의 게임 법칙 자체를 바꿨다는 점에 있습니다.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 믿었던 뉘앙스의 세계에 AI가 발을 들인 이 순간, 우리는 이 경이로운 진보 앞에서 설렘과 동시에 형용할 수 없는 묘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기술적 원리는 이해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이 인공지능은 무엇을 보고 배웠기에 인간의 미묘한 말투와 뉘앙스까지 이토록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은 다른 기업들이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구글만의 독점적이고 구조적인 강점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유튜브라는 거대한 데이터 제국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에는 1분마다 수백 시간 분량의 영상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언어와 억양, 그리고 일상적인 대화부터 전문적인 강연까지 온갖 상황 속의 음성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쌓이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습니다. 구글이 유튜브 영상을 인공지능 학습에 직접 사용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적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의 양 그 자체가 아니라 구글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음성 언어 기술의 생태계입니다. 오픈 AI나 메타 같은 경쟁자들이 주로 텍스트 중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면 구글은 검색 엔진부터 안드로이드 OS 그리고 구글 어시스턴트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말과 소리를 다루는 기술을 가장 오랜 시간 축적해 왔습니다. 영상 속 사람의 떨리는 목소리, 빠른 말수, 감정이 실린 억양은 결코 텍스트로 치환될 수 없는 정보들입니다. 구글은 바로 이런 말 중심의 데이터를 다뤄본 경험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것이 구글의 인공지능이 단순히 단어를 바꾸는 수준을 넘어 대화의 흐름과 미세한 결을 자연스럽게 살려낼 수 있었던 근본적인 배경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경제적 해자라고 부릅니다. 적들이 결코 넘을 수 없는 깊고 넓은 성벽 밖의 도랑을 의미하죠. 구글의 진짜 무기는 특정한 알고리즘 하나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음성 언어 기술의 깊이와 이를 수십억 명의 사용자에게 적용해 온 거대한 경험의 총합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올린 영상과 검색한 단어들이 구글이라는 거대한 지능의 자양분이 되어 이제는 우리조차 따라잡기 힘든 압도적인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구조의 진정으로 무서운 점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힘이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용자가 매일 검색하고 말하고 영상을 소비하며 만들어내는 거대한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구글의 언어 기술은 실시간으로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플랫폼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네트워크 효과의 냉혹한 단면입니다.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기술은 더 완벽해지고 그 결과로 더 많은 사용자가 몰리게 되며 결국 후발주자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의 거대한 격차가 발생합니다. 현실적으로 오픈 AI나 메타 같은 실리콘밸리의 거인들이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입한다 해도 구글이 수십 년간 쌓아온 음성 언어 데이터의 층위를 단기간에 복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똑똑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소통 방식을 데이터화하여 선점한 시간의 무게가 주는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실시간 통역 기술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마법이 아닙니다. 언어를 다루는 거대한 구조와 그 안에서 축적된 경험이
임계점을 넘으며 터져나온 필연적인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술이 인간을 돕는 단계를 넘어 특정 기업이 인류의 언어 체계 자체를 구조적으로 지배하는 시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개인은 물론 국가 단위의 언어 주권조차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막연한 공포가 엄습합니다. 승자독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디지털 생태계에서 구글이 만든 이 견고한 성벽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를 그들의 시스템 안에 영원히 가두는 보이지 않는 창살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이 눈부신 기술 앞에서 전문 번역가와 통역사라는 직업은 정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이에 대해 현장의 많은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AI가 아무리 방대한 데이터를 삼키듯 학습하더라도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영역, 즉 데이터화할 수 없는 영역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관통하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는 바로 문화, 책임, 그리고 진심입니다. 그중 첫 번째인 문화적 맥락은 인공지능에게 가장 가혹한 시험대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 특유의 해학이 담긴 이른바 부장님 개그를 AI에게 번역해 달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단어 자체는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옮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농담이 왜 이 시점에 나왔는지, 왜 누군가는 어색한 웃음을 짓고 누군가는 갑갑함을 느끼는지, 그 썰렁한 분위기 속에 담긴 한국적 조직 문화의 미묘한 기류까지 온전히 전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에서 오랜 시간 살아온 사람만이 온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눈치와 맥락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비꼬는 표현이나 반어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한다, 아주 잘해 라는 같은 문장이라도 상황과 억양에 따라 극찬이 될 수도 뼈아픈 질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하는 이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그날의 분위기라는 비언어적 요소들이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진실은 여전히 인공지능이 도달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언어의 틈새에 숨겨진 감정의 지도를 그려나갑니다. 이 지도를 해석하고 공감하는 능력만큼은 기계가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인간만의 최후의 보루인 셈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마주한 가장 치명적인 한계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이 요구되는 고부가 가치의 영역입니다. 수백억, 수천억 원의 자금이 오가는 기업 간의 인수합병 계약서나 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정밀한 의료 기록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단어 하나, 쉼표 하나의 번역 차이가 법적 분쟁이나 막대한 경제적 손실, 심지어는 돌이킬 수 없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는 지점에서 기업이나 국가가 인공지능의 결과물에 전적인 책임을 맡길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 전문가의 역할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무료 번역기가 세상에 넘쳐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언어 서비스 시장은 매년 꾸준히 성장해 왔다는 점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그 규모는 약 647억 달러, 우리 돈으로 80조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여전히 번역과 통역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번역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주체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전문가는 자신의 이름과 전문성, 그리고 평판을 걸고 결과물에 대한 최종적인 보증인이 됩니다. 반면 인공지능은 훌륭한 초안을 만들어주는 비서가 될 수는 있어도 법적 윤리적 책임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오히려 인간의 서명이 담긴 번역물의 가치는 희소해지고 비싸질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말했는지를 전달하는 시대에서 그 말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를 묻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어 전문가의 미래는 완전히 새로운 지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이브리드 통역 및 번역 시스템이라는 전례 없는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지금 번역 업계의 현장은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더 이상 인간의 적이 아니라 방대한 양의 초벌 번역을 순식간에 처리해내는 탁월한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라면 수십 명의 번역팀이 며칠 밤을 새우며 매달려야 했을 방대한 프로젝트를 인공지능은 이제 단 몇 분 만에 쏟아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간 전문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총괄 관리자의 역할입니다. 인간 전문가는 인공지능이 뽑아낸 차가운 결과물 위에 문화적 뉘앙스라는 숨결을 불어넣습니다. 법률적 단어 하나가 기업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지점을 다시 점검하고 최종 메시지가 의도한 감정과 의미를 정확하게 담고 있는지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인공지능 번역 감수자 혹은 사후 교정 전문가라는 새로운 직종이 시장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타 수정이 아닙니다. 기계가 놓친 인간 소통의 맥락을 복원하고 가다듬는 고도의 지적 작업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기계 번역 후 감수 시장은 기존 번역 시장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노동의 시간을 단축해준 만큼 인간에게는 그 결과물을 검증하고 가공하는 판단력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어를 단순히 옮기는 노동자에서 벗어나 소통의 가치를 설계하고 보증하는 전략가로 진화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한 인간 전문가들이 만들어낼 새로운 언어 경제의 시대, 그것은 위기가 아닌 거대한 기회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특히 평생을 외국어 공부에 매달려온 우리에게 이제 게임의 법칙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단어를 많이 외우고 문법을 맞추는 걸어다니는 사전이 되겠다는 목표는 서서히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이 완벽히 대신해 줄 수 있는 단순 암기와 기계적 번역에 수년의 금쪽 같은 시간을 쏟아붓는 것은 마치 자동차와 속도 경쟁을 하겠다며 맨몸으로 달리기를 연습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인공지능이 도저히 복제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소통 능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외국어 학습은 세 가지 본질적인 방향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첫째는 협상과 설득의 기술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언어를 통해 상대방의 신뢰를 얻고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고도의 심리적 소통입니다. 둘째는 깊은 문화적 공감 능력입니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왜 그런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지 그 이면의 문화적 코드를 이해하고 갈등이 아닌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내는 지능입니다. 마지막은 창의적 표현 능력입니다.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문장, 설득력 있는 서사, 그리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빚어내는 인간 고유의 창조성입니다. 결국 인공지능은 우리를 언어라는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노동에서 해방시켜주고 있습니다. 대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소통이라는 예술에 더 깊이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조력자가 된 셈입니다. 이제 외국어 공부의 목적지는 유창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유창함을 도구 삼아 어떤 가치를 만들 것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미래는 인공지능과 암기력으로 경쟁하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인공지능이라는 이 거대하고 강력한 파도를 올라타 더 먼 바다로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장 정직하고도 가혹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나의 내일을 빼앗을 것인가? 라는 막연한 공포에 짓눌릴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강력한 지능을 도구 삼아 어떻게 나만의 대체 불가능한 영역을 구축할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에 적응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인공지능의 데이터 조각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그 데이터 위에 나만의 고유한 서사와 책임감, 그리고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더씹히는 과정입니다. 기술이 인간의 한계를 지워갈수록 역설적으로 인간의 가장 인간다운 면모가
가장 강력한 경제적 해자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의 전달은 기계에게 맡기고 우리는 이제 마음을 움직이고 신뢰를 설계하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당신이 내놓는 답, 그리고 오늘 당신이 선택한 변화의 방향이 앞으로의 당신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의 새로운 지도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탑의 저주가 풀린 그 빈자리에 무엇을 세울지는 이제 오롯이 우리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